지금 이제 찍고 있나요? 네,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이 7월 3일이죠? 7월 3일. 네, 그렇죠? 7월 3일. 7월 3일. 네, 그냥 이제 무작정 시작을 해보는 거죠. 그동안 벼르고 있다가. 베타 버전만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베타 버전 하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차 안에서 첫 편을 찍는 거죠. 이러다가 계속 차에서 찍을 것 같아. 가능해. 충분히 그쵸? 가능성 있죠. 네, 그렇죠. 네. 아, 오늘 하늘. 네, 하늘이 일단은 저도 기가 막힌데. 네,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잘 공유를 해드렸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저희가 일단 팀블로그 시작한 이후로 한 2개월 만에, 그렇죠. 2개월 만에 영상을 이제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일단은 시작이 반이다. 그렇죠. 반. 그쵸? 반. 네, 이제 나머지 반만 찍으면 되는데. 네, 일단 저희는 개인적인 소개를 먼저 황코씨님부터. 네. 네. 운전하시면 앞에 보시고 네. 저는 제가 소개할게요. 네. 저는 그 커뮤니케이션 쪽에 관련해서 저는 이제 온라인도 물론 저는 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 네. 그래서 뭐 위기 관리라든지 아니면 리더십 트레이닝 요 관련된 그 커뮤니케이션 전반에 관련된 코칭을 하고 있는 황코치라고 합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나도 선글라스 껴야겠다. 네. 디지털 마케팅 쪽에서 관련 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개인 사업자로도 하고 있고, 마케팅 전략도 수립을 하고 있는 블로거 새우깡 소년이라고 하고요. 실명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업무를 주로 많이 저요? 하나요? 저는 디지털 전략 수립, 기획 하고 있고, 실행 업무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렇죠. 데이터 분석 쪽도 같이 하고 있고, 황코치님이랑도 같이 일을 했었죠. 그렇죠. 우리 하다가 온 오프라인의 조합. 예, 그렇죠. 온 오프라인 조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는 각자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같이 이제 합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팀블로그를 0.1 라는 팀블로그를 시작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유튜브 컨텐츠를, 동영상 컨텐츠를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주로 이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커뮤니케이션 전반에 관련된 부분들이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들을, 오피니언들을 각자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아마 주 모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블로그에서도 소개했지만, 그러니까 50.1%, 1%라는 게 저희에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사실 둘 다 잘 전문가도 아니고, 저희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대신 이거죠. 50% 우리가 생각하는 절반 이상의 한 0.1% 정도 더 알면 그거에 대해서 같이 좀 공유하고 나누자라는 마음으로 50.1라고 지금 그 0.1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같이 사실 논의하고 같이 의견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네. 사실 저희도 뭐 영국 남자나 그런 것처럼 좀 재밌으면 좋겠지만, 재미보다는 굉장히 알고 나면 유익한 삶에 도움도 되고 유익하면서도 언젠가는 써먹을 수 있는 그쵸. 그런 내용들로 채워질 것 같습니다. 알쓸 신작? 뭐 굳이 얘기하자면 그쪽에 좀 더 알쓸 신작보다 굉장히 캐주얼하고 경쾌한 버전 될 것 같아요. 뒤에 이렇게 라이언 인형이 쓰러져 있는 것처럼. 하늘 진짜 예쁜데. 그렇죠.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차 안에서 영상 인트로를 좀 찍게 됐고요. 앞으로 좀 정기적으로 영상을 좀 찍어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유튜브 채널이 확실히 오픈이 되면 여기 이 영상을 통해서도 알려드리도록 오늘 우리 가볍게 이야기할 이케아에 갔다 왔죠. 지금 이케아에서 이케아에서 가볍게 저희 팀블로그 글을 황코치님은 작성을 하셨고요. 저는 어저께 그 쌈디 그 삼촌 정친철 삼촌 찾았던 얘기 갖다가 저도 하나 썰을 풀었어요. 가볍게 우리 그냥 유튜브 하는 김에 어떤 내용을 했는지 한번 같이 좀 얘기를 나누는 것도. 그쵸. 어떤 내용? 저는 일단은 그 나 혼자 산다 아마 다 보셔서 아실 거예요. 최근에 나온.
그리고 이제 쌈디라고 이제 사이먼 도미닉 해가지고 유명한 래퍼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멤버가 그러니까 그 쌈디가 나 혼자 산다에 나와가지고 이제 최근에 나온 새 앨범의 이제 타이틀곡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진철이라고 본인 삼촌이 어렸을 때 이제 집안의 어려운 사정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할머니가 이제 가지신 돈을 갖고 이제 자기 본인 사업 때문에 집을 나가게 된 사연이랑 그런 내용이었어? 그 사연을 가사에다 다 담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게 이제 실종으로 기사에서는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과연 실종은 아니거든요. 사실 돈을 할머니가 여러 가지 모아놨던 돈을 이제 가지고 본인 사업 때문에 이제 나가신 건데 그거를 실종이라고 처리를 했고 그게 이 트위터 상에서 그게 굳이 실종으로 보도할 필요가 있냐. 그리고 쌈디 삼촌 찾은 거 갖다가 뭐 여러 가지 뭐 인신공격하는 내용들도 있고 한데 과연 그 보도가 과연 옳았는가? 이거 우리가 보는 포인트는 근데 사실 그거는 쌈디가 삼촌을 찾고 싶어서 공식적으로 자기 음반을 가지고 내놓은 거 갖다가 여러 가지 프레임이나 뷰를 가지고 호도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서 정리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구글 트렌드에서 뭐 쌈디 삼촌 뭐 쌈디 삼촌 정진철 몇 가지 키워드를 찾아서 같이 이제 글에다가 이제 넣어놨는데 그 글을 읽어보시면 과연 우리나라 보도 체계와 그리고 온라인에서 이슈가 되는 그런 프레임들이 뭐가 잘못됐고 어떤 걸 고쳐야 되는지 내심 제 의견 삼아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 글을 보신 황코치님 의견은 어떠세요? 보통 우리가 이제 자주 나오는 옐로우 저널리즘 얘기도 많이 나오는 근데 사실 그게 요즘 느끼는 건 비단 한국만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뭐 외국도 예전 옐로우 저널리즘이라는 그 뭐랄까 표현 자체가 이미 외국에서 나온 거였고 우리나라에서 황색 언론이라고 어떻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뭐 오늘 내일은 아닌데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온라인,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 그러니까 채널의 특성상 그분들이 더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정 능력이 이거 같아요. 자정 능력이 어디서 출발해야 될지 부분들은 그건 좀 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긴 하겠지만 적어도 언론, 미디어라면 그 부분들에서는 스스로라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부분들은 더욱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게 시간이 더 지날수록 이게 과연 정말 정화가 될까라는 건 사실 좀 모르겠어요. 언론 환경은 더더욱 지금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디지털 온라인 매체는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자정 능력이 어떻게 있을까? 그럼 결국 그거는 미디어에서 자정 능력을 못 갖게 되면 결국은 똑똑한 우리 같은 네티즌, 똑똑한 사람들이 결국은 자정 능력을 가져야 되지 않나, 스스로가 우리가 자정 능력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근데 모르겠어요. 사실. 고민 부분이에요. 고민 부분. 사실 그 기사 제목과 기사 내용이 약간 엇갈리긴 하는데 그 쌈디의 이번 신곡의 타이틀곡이 정진철이에요. 그렇죠. 삼촌을 찾으려고 했었던 주 목적이기도 하고 그 곡을 준비를 하면서 많이 이제 여러 가지 그 2개월 이상 고통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쌈디 스스로도. 근데 그거를 이제 곡을 내놓자마자 며칠? 한 2주 정도 안 돼서 삼촌을 찾게 됐어요. 뭐 그거 가지고도 얘기가 있잖아요. 찾은 것 같고도 국내에서도 이제 트위터 상에서 그리고 페이스북 상에서 아니면 기타 게시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가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그 여론을 호도하거나 기자들이 그거 가지고 뭐 쌈디에 대해서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그냥 그거는 가족사로 그냥 넘겨줬으면 되는데 그걸 괜히 인신공격이나 여러가지 이슈로 메이킹하는 것 자체가 참 대한민국의 디지털이나 온라인 소셜 환경이 매우 타락했다? 굉장히 약간 혼탁해졌다라는 거를 또 새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뭐 낮이진 않을 것 같고 결국은 사람들이 우리의 관심사 네. 그리고 이제 보면 뭐 아마 더 잘 알겠지만 우리가 이동한 채널에 타고 흐름이 뻔하잖아요. 특히나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N사 그죠 네이버 네. 네. 네이버 다음에 실시간 검색이 사실은 그쵸. 실검에 의해서 더더욱 이슈가 재생산되면서 폭발적으로 반응이 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그게 또 한국의 로컬적인 특징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은 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사를 좀 기자가 쌈디 정진철 가사를 좀 더 면밀하게 잘 보고 그랬다면은 기자가 오히려 그 가사 속에 숨겨진 의미를 좀 잘 캐치해서 기사를 썼더라면 오히려 여론이 오히려 더 좋게 찾게 된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주는 그런 문화를 좀 형성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글에 대한 뷰였습니다. 네. 저는 아무튼 뭐 나아지진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렇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황코치님이 썼던 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저는 이제 그 아시겠지만 박 대표님은 아시겠지만 이제 하는 일은 저는 기업이나 정부 쪽 위기관리,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위기관리 쪽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종종 나오는 네이버 포탈에 실검에 등장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기업들이 저의 주요 고객사들, 몇몇 분들은 저의 주요 고객사들 중인데 가장 최근에 제가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최근에 저녁에 침대에서 여유 있게 누워서 이게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검색하다가 이렇게 보다가 내가 누워 있는 침대 벨트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침대가 뭔지 아시겠지만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객관적인 삼자 입장에서 분석을 했다면 이건 내가 피해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가 달라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기업을 어떻게 보면 뭐 굳이 누구 편이라는 건 좀 그렇지만 기업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메시지를 만들고 어떻게 소비자한테 그러니까 이 피해자한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진짜 피해자를 겪어보니까 이게 사실 열받아요. 그 다음날 당혹스럽죠. 전화하는데 전화도 안 돼요. 대진 침대 열린 전화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다음날 바로 요 길로 다시 갔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이케아를 바로 이제 그 있는 매트릭스를 다른 방에다 넣어놓고 이케아한테 급하게 이케아에 가서 매트릭스 구입해가지고 임시로 또 거기서 하고 또 이제 리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침대가 빨리 처리하고 싶잖아요. 그 사실을 라돈이라는 거를 이제 알고 난 이후부터는 뭐 몰랐을 때야 뭐 문제없이 잘 썼는데 또 특히 이제 저희 애기 무리야 뭐 그렇다지만 애기 또 있으니까 이거 저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 모임 같은 데 들어가보면 계속 나오는 게 우리는 상관없는데 애기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키우기 위해서 막 침대에서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좋은 거 계속 먹이고 어디 피부 뭐 계속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모들이 그것도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그 라돈 침대 라돈 침대라는 말도 라돈 침대에서 애들 계속 재웠다는 것이 자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침대를 어떻게 처분할 때도 없고 왜냐면 리콜에 대해서 부분들도 대진해서 전화 자체도 안 되니까 그쵸. 이제 실제 피해자가 되고 나니까 그거에 대한 분노들이 객관성을 잃게 되더라고요. 그쵸. 굉장히 약간 주관적으로 되고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내가 이번에 좀 썼고요.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오늘이 이제 7월 3일 어제 오늘도 지금 실검에 아직도 올라와 있던데 그런데 또 우리나라 두 개 항공사 중에 또 오늘 요즘 연타석이에요. 저는 피해를 받는 게 정말 오랜만에 그래서 그 국적기를 타고 직항을 타고 좀 외국을 나가볼까 했는데 또 그 기내식이 문제가 돼서 그때까지 문제가 제가 이제 7월 얼마 후에 아시아나를 타고 나가게 됐는데 햄버거 먹고 갈지도 몰라요. 그래요? 미국 가는데 미국 가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 2끼 이상을
그죠. 역시 뭐 미국은 햄버거니까. 그렇죠. 미국 햄버거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이 두 끼를 계속 컵라면 먹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아니 어제 기사 보니까 안 그래도 이게 물론 아마 미국은 장거리니까 뭐 햄버거 쪼가리는 주지 않겠지만 여기 보니까 햄버거를 나눠주는 게 있더라고요. 기사에 나온 사진을 보니까. 그래서 좀 연타석. 대진 침대에서 자고 있고 아시아 기내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핵심 이슈의 이제 피해자가 그러니까요. 된 거죠. 예전에 그걸 컨설팅을 하는 역할이었는데 지금 피해자의 역할로 지금 있어서 그쵸. 이게 정말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 그러면 유독 관심이 많고 계속 이슈 테이킹 계속 이슈를 안고 가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지금 그 상황들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현재 모니터링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걸 이슈를 프로텍트나 여러 가지 이제 이슈를 이제 잠재우는 일을 하시다가 실질적으로 이슈 테이킹의 중심에 쓴 소비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느꼈었던 게 다 그거죠. 기업 사이드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팩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 사이드에서 보니까 사실 팩트도 팩트지만 어떻게 소비자 피해받은 사람은 어떻게 감정적으로 케어할지 부분들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그쵸.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 피해자가 되니까 더더욱 많이 느끼고 뭐 예를 들면 이거죠. 전화통화 계속 안 되고 막 짜증이 나고 뭐 라돈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만큼 위험한지도 정보도 제대로 제공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 것들. 아시아나 기내식도 문제는 있다는데 언제 이게 해결이 될지 부분들도 명확하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기업 사이드 입장에서는 이해는 돼요. 왜냐면 그 절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파악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날짜를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피해자 사이드에서 봤을 땐 다른 관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들. 그랬을 때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이 이제 좀 더 소비자 입장도 같이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뭐 교훈을 얻었다. 그렇죠. 이게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계속 대응 메시지를 어떻게 만들고 거기에 맞춰 어떻게 대응 프로세스를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소비자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피해를 입게 되면 이게 그 진짜 업무와 현실 간에 그렇죠. 그 갭이 있죠. 이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처럼 대진친데도 이미 피해자 모임 저도 가입자. 그쵸. 저도 회원이에요. 그 피해자를 모니터링했었던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피해자가 돼서. 그렇죠. 저도 소송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도 쌈디의 음악이 나와서는 별 이렇게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비가 오던 날 어떤 음악을 들을까 하다가 문득 쌈디 앨범이 보여가지고 이렇게 듣던 와중에 그 다음날 막 쌈디 삼촌을 찾았다라는 보도를 보다가 트위터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고 하니까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티스트의 팬은 진정한 팬은 아니었지만 그 음원이나 가사를 느끼다가 느꼈던 그 감정들이 이상하게 딴 데서 와해가 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좀 글을 쓰고 싶었었고 그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게 됐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이 일명 영국 남자처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진짜 새로운 아젠다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한번 또 그쵸. 다음엔 좀 걸으면서 한다거나 뛰면서 한다거나 알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0.1 영상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